안녕하세요. 코리아 리코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블러드 코인 한 주가 또 지났죠. 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블러드 코인 가중치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휴면 계좌들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가중치를 주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곧 조정된다고 공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셀 사신 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보신 분들은 셀을 사라고 제가 권유해 드렸습니다. 계속. 그게 이제 가중치가 이제 19일 날 한 셀당 0.2의 가중치를 받게 되죠. 물론 500셀 이상일 때는 이제 가중치가 좀 차감이 되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과정 속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관계가 이제 잘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 나라만 하는 거지, 이나 이쪽은 솔직히 매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환율 차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생활 차이나 이런 거 계산했을 때 그들에게는 조금 보탬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으로 가야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 이제 오픈 얘기가 나오고 있고 5월에요. 그 좋은 얘기예요. 이제 일본 쪽이나 이쪽도 유럽 쪽도 뚫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후진국은 되도록이면 나중에 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그분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 폄하시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들 생활 수준이 월급 수준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중국이나 이쪽도 한 40만 원이면 지금 월급 정도 되고요. 그분들 한 달 월급이 중국 본토에서. 그나마 베트남의 이쪽은 더 밑에예요. 응? 그러면 코인을 팔아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응? 그러니까 비트온베이가 그 엉망진창 된 거고요. 그 수급관계 면에서 솔직히 선진국적으로 가야지 블러드 코인이 성장하기 좋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거래소가 많이 열리고 있고요. 지금 차차차차 지금 3개까지 열려 있죠. 지금 더 열릴 거라 생각을 해요. 세계적으로 가려면 더 많이 열려야 됩니다. 장기간 보시는 분들은 뭐 별로 지장이 없겠지만 단기간 보시고 투기로 갭 투자 하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손해를 보시고 계실겠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 보신 분들은 추세선을 잘 보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0.25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0.3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그것들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고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일단 저항선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드러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항선이 드러나면서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5월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지금 4월 하순인데 이제 5월은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수급면에서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쪽이 열려야 될 거고요. 그 일본 쪽도 하길 원합니다. 일본이 상당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 후진국 쪽은 솔직히 저변도 잘 안 돼 있고 물론 아는 분들은 알지만 조금 선진국으로 하나하나 돼가기 바라고 어쨌든 각 나라에 오픈한다는 거는 인지도가 높다는 겁니다. 점점 좋아진다고 지어져 가는 거고요.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베트남 2개 가지고는 안 돼요. 점점 올라가야지 시세도 변동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돼가고 있고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장기간 보시는 분들은요. 장기간 보신 분들이야 어차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은 9월까지 좀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래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단기간 본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은 둬요. 거래소 이제 연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조금 마음을 가지고 하시고요. 제가 제 포지션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했죠? 블러드 코인 밴드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매번 시세하고 제 포지션을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몰빵 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루에 분산 투자하시라고.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가라고 생각할지라도 몰빵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시세 얘기나 이제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드릴 거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랜들은 부유하신 분들은 마음이 이제 느긋하실 거예요. 가중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많이 사신 분들은 좀 웃겠죠. 근데 적게 사신 분들이 좀 고민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아지고 있다는 거, 차근차근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가고 있다는 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잘 되고 있고, 이제 하나씩 돼가고 있다는 거. 각 나라가 다 열려야 됩니다. 지금 특히 선진국이 열리면 후진국은 안 열어도 돼요. 솔직히 그냥 열립니다. 그냥 걔네들이 원해요. 천천히 해도 돼. 자, 경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경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번 주 경제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많이 어려워진다고 빚지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미국이 물론 원하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미국은 자기네들 빚을 좀 털기 원하고 있어요. 흑자본 나라에게. 근데 중국이 안 들어주고 있죠. 러시아도 그렇고요. 지금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중국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 중국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이제 침체기에 들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부동산 문제가 많고요. 지금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들. 우리나라 비슷해요. 막 심어갖고 모심띠 심었어요. 막 빌딩들 그리고 아파트들을 엄청나게 심었어요. 이제 국제화 시대고 그 규제는 각 나라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정합니다. 규제는 금융 규제는요. 세계가 하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가 된 이상은 미국이 정합니다.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2, 3년 정도 될 건데 빈집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남이 20억짜리가 지금 뭐 9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더 내려간다. 더. 이게 대형평이나 상가 쪽만 오는 게 아니라 소형과 중형까지 다 올 겁니다. 아파트.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은행들은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다들 IMF를 겪어보시는 다 알 거예요. 저도 IMF를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당장 직원들을 내보냅니다. 비싼 애들 그리고 인맥 없는 애들을 내보냅니다. 자기하고 이제 일을 잘해도 인맥이 없으면 내보내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야지 인건비를 줄여야지. 아무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일도 요즘 많이 없다고 하죠. 다들 이게 계속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어려워질 거예요. 상당히. 거기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빚을 지시면 안 돼요. IMF 때 우리가 어쨌냐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기본급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솔직히 뭐 잔업특권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다들 그 시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돈이 없어서, 중에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3만 원 했습니다. 그 시기에. 네? 그 시기에 3만 원 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떴죠. 지금 액면 분할해서 4만 원 뭐 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뜬 거예요. 지금 200만 원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그거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은 상당히 심해질 거고요. 그 보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나라 입장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앞으로 5, 6년 안에 베이비붐 세대 1차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분들이 절대 빚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퇴를 하면 수입원이 뚝 떨어져요. 수입원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출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대출 있는 분들은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예?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빚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빚을 못 갚게 되면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와요. 예? 경매로 넘기던가. 그러면 본인이 평생 동안 일한 게 그건데 집 한 채 있는 건데 그거 날라가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자살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요즘 모르신 분들 많은데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컴퓨터 있으신 분들 자살자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도 안 하고 이런 이유가 이제 경제적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일부러 보도를 안 하죠.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어요. 보도를 안 해요. 경제가 어렵다는 걸 잘 보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러면 그러면 지갑을 닫아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예 닫아버려요. 나가서 돈 안 씁니다. 왜? 앞으로 시작이니까요. 그럼 경제는 더 내려갑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하는데 물론 그걸 또 안 하면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넘기죠. 성매매나 뭐 마약 사범 뭐 이런 걸 더 보도를 계속 할 거예요. 그쪽으로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뉴스. 뉴스가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경제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뭘 보냐? 구글에서 보세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뉴스 다 뜹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방송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검색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걔네들 쌓아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털고는 갈 겁니다. 근데 고통의 나날이 시작될 거예요. 내수 침체 올 거고요. 그 경기 부양 들어갈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미국도 알고 있어요. 지네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근데 왜 그러냐? 트럼프가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해선 문제가 걸려 있고요. 경제 이야기에서 정치 문제로 넘어가는데 솔직히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 선거가 남아 있고요. 총선이. 그렇다 보니까 억지로 숨겨와야 돼요. 숨겨와야 돼. 그러려면 금리를 올리면 다 터지거든요. 매간이. 지금 기업이나 개인의 가계부채나 그리고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게 돼요. 금리가 인상되면.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안 올립니다. 최대는 안 올릴 거예요. 재선을 위해서. 트럼프가.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총선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안 돼요. 왜요? 금리를 올리면 개인들이 다 나가서 부도를 왔습니다. 개인 부도. 파산은 일어나고 가정들 불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횟가닥 한다는 사람입니다. 횟가닥.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지나가는 사람 막 칼로 찔르고 막 그런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나는 겁니다. 이거 다 선진국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솔직히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돈이 없는데 나이는 먹고 빚은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회적 현상이고요.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위기가 올 거고 그 위기를 잘 넘기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잘 넘겨셔야 돼요. 절대 빚지시면 안 됩니다. 새 차 사고 싶으면 렌트 하세요. 렌트. 네? 장기 렌트 하셔서 쓰세요. 응? 빚지지 마시라고요. 응? 절대 빚지시면 안 돼요. 2, 3년 동안은 꾹 참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빚지지 않고 잘 견뎌서 돈을 모아놓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경제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투자처도 몇 군데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기고요. 그때 돼서 좋은 일 있으면 웃으면서 만나면 좋잖아요. 절대 빚지지 마시라는 거. 최소한 어느 걸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면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경제 얘기가 날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 정부도 돈이 있다는 겁니다. 다행인 거죠. 천만다행이에요. IMF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없었지만 반대거든요. 지금 기업에도 돈이 있고 미리 준비한 기업들 많아요. 삼성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걔들 삼성은 벌써 준비 다 했어요. 준비 못한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나 두산처럼. 그리고 또 기업도 몇 개 있는데 그건 차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하여간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탈출하세요. 위험합니다. 솔직히 2, 3년 잘 견디셔서 조금이라도 돈 모아 놓으시고 그것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견디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꼭 참으세요. 네? 파이팅 합시다. 블러드 코인 시세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정리해서. 블러드 코인 이번 주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0.21에서 0.19, 0.17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자, 전체적, 이번 주 그렇게 움직였고요. 전체적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구간 0.25죠. 막히고 다시 올라가서 다져면서 0.3에서 0.32 구간 1, 2 구간 이 구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0.85까지 갔었다고 했죠.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내려왔죠. 연기되면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내려왔어요. 자, 랜드 나무 연기까지 계속 터졌어요. 그래서 0.28 갔었고 사람들이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냐 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구간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아직 모른다고. 하락이 멈춘 구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거래량이 그렇지가 않다고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그러면서 빠졌어요. 조금 올라왔죠. 다시 막판에 보면 조금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자, 거래량하고 이제 제가 구별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있죠. 0.17 바닥치인데 거래량이 이만큼입니다. 지난주에 모션을 한번 줬어요. 여기 0.17에서 그 거래량을 돌파했어요. 예? 그 거래량을 돌파한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2억 8천 정도 되는데, 거래 대금이 2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지금 높게 나왔죠. 근데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반등을 주는 건지, 얘네들이 반등을 주면은 다음 주 정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반등을 준다면 분명히 0.25 구간이 오히려 벽이 될 거예요.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0.31 내지 32 구간이, 이것도 0.31에서 0.32 구간이 또 다시 벽이 될 거예요. 이 벽을 뛰어넘고 이제 가는 거죠. 0.85로. 거기를 돌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급관 관련해서 다른 수급 매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땡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벤타비스의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긴 약간 조금 틀리게 나오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처음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쭉쭉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직도 빠지고 있죠.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구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야지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빵 매수하지 마시고요. 사실 분들은 저가라 생각하시고, 사실 분들은 나눠서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루아침에 금방 변하는 거 없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삼성전자가 뭐 3만원에서 IMF 때 3만원에서 200만원이 하루아침에 갔겠습니까? 그게 2년 6개월 걸렸어요. 100만원 넘고 200만원 넘어가는데. 자, 이거 블러드랜드 땅 시세인데요. 제가 초기에 사시라고 계속 권해드리는 분들은 좋았죠. 셀 가중치까지 많이 받으시니까. 지금 요 구간이에요. 정체돼 그래야 63,000 셀 정도 해요. 지금 요 구간이지만 63,000 셀 구간이지만 초기에 사신 분들에 비하면 거의 배 이상 차이 나죠. 셀을 이때 사신 분들이나 이때 사신 분들은 만약에 1000셀을 사셨다면 여기서는 거의 500셀이나 400셀밖에 못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그래야지. 본인 포지션이 없는 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흔들리시고 헷갈리신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 포지션 잡고 가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면 괜찮아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고래가 흔들던 파도가 흔들던 어쨌든 간에 본인 포지션이 있으면 크게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몰빵 하지 마시라고요. 몰빵. 장기간 보시면 좋아질 거예요. 내려왔어도 하나씩 되고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25 구간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상승 시에 0.31 내지 32 구간 이거 돌파해야지 추가 상승이에요. 1차 벽, 2차 벽입니다. 1차 벽은 0.25, 2차 벽은 0.31에서 32 구간을 돌파해야지 안정적으로 올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0.19 구간이었죠. 지금 벤타스위스를 지금 제가 보시면 그 많이 좋아졌어요. 벤타비스도 지금 제가 보기엔 블러드 코인 0.18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아요. 지금 대기자가 벌써 3억 7천 100 정도 되거든요. 거래대금도 오늘도 실렸고요. 이 반등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등 구간이라면 0.25 구간 이거 돌파해야지 상승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 상승 추세로 보지 마세요. 단기간 보시는 분들은요. 장기간 보시는 분들은 자기 포지션 잘만 잡고 그냥 쭉쭉 가시면 됩니다. 큰 의미 없어요. 사시더라도 몰빵 매수만 하나 하시고 하루하루 계산해서 사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코리아 루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두
잘 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일반적인 코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하락 시에 반등이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블러드 코인은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고 가중치 변화를 주는 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건 선진국으로 가려면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변화를 줄 거예요. 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주를 또 기대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된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